여러분 안녕하세요. 머니 컨텐츠 조울입니다. 마케팅 책 알맹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이 시간은 마케팅 책에 있는 알맹이만 쏙쏙쏙쏙 뽑아서 여러분에게 실전 사례들과 다양한 요소들을 곧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만든 이제 기초 소양 과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오늘도 이렇게 이동 중에 촬영 중이라 방송이 100% 라이브라는 점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곧바로 들어가도록 하죠. 오늘 책은 어떤 책이냐? 상상하지 말라. 그들이 말하는 진짜 욕망을 보는 법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비교적 신간에 속하고요. 한 2018년 근처에 나온 거고요. 상상하지 말래요. 그들이 말하는 진짜 욕망을 보는 법. 되게 혹했어요. 그리고 사실 저기 교보문고 앞에 있는 진열대에 있는 추천 도서에 있어서 딱 집어서 봤는데, 깊이가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무슨 깊이? 자, 어떤 깊이를 얘기하는 걸까요? 그들이 말하지 않는 진짜 욕망을 보는 법.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일단 제 평점은 7점입니다. 기억할 내용이 많은 책이에요. 이 책은 마케팅 기법이 다양하게 나오진 않아요. 그게 그냥 마케터로서 사람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혹은 큰 브랜드들이 사람을 어떻게 보고, 그 마케팅을 전개해야 되는지에 대한 아주 기초적인, 마인드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사람에 대해 편견 없이 깊이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잘 살 수 있다. 너의 삶은 괜찮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책입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업계에서 고위직, 소위 말해서, 부장, 차장, 이사님, 상무님, 아니면 대표이사님, 이런 분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밑에 있는 대리보다 대표이사 분들은 타이핑이 한 10배 정도 빠를까요? 아니면은 계산 능력이 머릿속에서 암기하는 무슨 엄청난 천재일까요? 아니죠. 이분의 능력은 뭘까요? 금수저 이럴 수도 있지만 일단 자수성가에서 올라가신 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생각이 굉장히 깊어요. 생각이 빠르다는 게 아니라 깊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마우스가 있어요. 이건 제가 쓰고 있는 라포라고 하는 마우스인데 이 마우스를 딱 한번 본 다음에 이렇게 생긴 거 보고 기존에 동글동글한 거 보고 어떤 직원이 이걸 딱 쓰고 있는 거 보면은 음, 마우스를 샀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끝이 아니라 이분들 어떻게 생각하냐면 얘는 왜 이 마우스를 샀을까? 손목이 좀 안 좋은가? 근데 이런 마우스가 많이 팔린다면 손목에 대해서 사람들이 고민이 많아지지 않을까? 왜 그러지? 아, 요즘에는 마우스를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손목 터널 증후군이 많이 생긴다고 하던데 그렇다면 이 터널 증후군을 고칠 수 있는 제품이 뭐가 있지? 크림이 괜찮을까? 그 크림은 어떻게 만들지? 시장 경쟁업체는 어떻게 될까? 그래서 우리나라 약초 중에서 이런 걸 가져오면 한방적인 개념을 딱 들이대서 새로운 브랜드를 런칭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럼 뭐라고 해? 터널 약방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지어볼까? 여기까지 한 번에 생각이 내려갑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겠어요? 뭐냐면 업무의 A부터 Z까지 깊이 알고 있고 사람이 왜 그런 걸 쓰는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버릇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위에 있는 분들, 소위 말해서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그 정도의 생각을 항상 하는 습관이 들여져 있어요. 처음엔 힘들죠. 하지만 버릇이 되다 보면은 이게 한번 무슨 메시지가 딱 떨어지면은 바닥이 굉장히 깊게 생각하는 게 그들의 힘인데 사실 이 책은 그 내용을 보통 얘기를 합니다. 마케터가 좋은 마케터는 예를 들어가지고 현란한 소비자 심리학을 잘 쓰는 방법, 상위 노출을 잘하는 방법, 여러 가지 스킬들에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든 내가 어떤 업체에 갔는데 돈을 많이 벌면 대규모 업체일 수도 있고 중소기업 모든 일이 다 이것 한 사람한테 올인된 중소기업일 수도 있겠죠. 어떤 상황에서든 거기에 맞춰진 합리적이고 명확하고 속 깊은 메시지를 전달하는 쪽이 좋은 마케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쨌든 서론이 좀 길었네요. 이 책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처음에 시작할게요. 이는 무슨 뜻일까? 흔히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사랑의 감정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한다. 천만에 사람은 죽을 때까지 사랑한다. 많은 자녀들이 부모님들 중에 한 분이 돌아가시면 남은 분이 혼자 사시기를 희망한다. 돌아가신 분의 빈자리를 누군가 채우는 것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막상 본인이 남겨지면 생각이 달라진다.
60대 이상 홀로 된 분들에게 무기명으로 조사를 해보면 가장 하고 싶은 것 중에 1위가 동거라고 한다. 결혼은 법적 절차가 번거롭고 결정적으로 상속 문제가 결러서 어려우니 동거라도 하고 싶다는 것이다. 노년에 사랑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어느 기업의 의뢰가 계기가 되었다. 요실금 팬티를 개발했는데 판매가 예상보다 저조해서 이유를 분석해 보니 노인들의 남녀 관계에 대한 이슈가 나온 것이다. 노인들도 이성에게 멋있어 보여야 한다. 그런데 요실금 팬티의 형태가 할머니 느낌을 너무 많이 줬다. 쉽게 말해 섹시하지 않은 것이다. 48조. 자, 어떤 제품을 봤을 때 실제로 이거는 많이 벌어진 일이죠. 요실금 팬티가 왜 안 팔리나 봤더니 너무 펑퍼짐하더라 이거예요. 그냥 옛날에 애기 기저귀처럼 그래서 그거를 좀 슬림하고 안 들키게끔 딱 만들었더니 나중에 이 내용에는 대박이 났다 이렇게 써 있는데 이것도 사람의 본질을 보고 있는 거죠. 엔지니어들은 이 요실금이니까 또 어른들이잖아요. 어른들이니까 장시간 동안 소위 말해서 그 저장량을 좀 더 많이 늘리는 게 포인트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디자인을 했고 광고도 그런 식으로 했었나 봐요. 근데 안 예쁘고 특히 이성적인 관계에서 매력적이지 않을 것 같으니까 안 입는 거야. 여기 뭔가 배불뚝이처럼 나 요실금 팬티 샀어요 이런 거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 사람의 본질을 봐야 된다. 60대 이상도 평생 사랑을 원하기 때문에 남한테 잘 보이고 싶다. 사실 이 시장, 그 연애 시장이 지난 2010년도에 극도로 발달된 사례가 뭐냐면 아웃도어 시장입니다, 여러분. 아웃도어 시장 아시죠? 아웃도어 시장이 왜 폭발적으로 성장했을까요? 왜 그랬을까? 지금 좀 진행했지만 연애 때문이에요. 등산 갔을 때 연애. 내가 잘 나가는 남자인 걸 보여주고 싶다. 마크가 그걸 증명한다. 비쌀수록 더 잘 팔린다. 이런 법칙이 이용되는 거죠. 그 본질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그냥 히말라야에서 입을 엄청난 그 필에 두꺼운 구스 다운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슬립한데 적당히 따뜻한데 마크는 멋있어. 이런 게 잘 팔려요. 그런 것들을 이해를 해야 된다. 이런 거죠. 자, 이것이 마케팅이다. 마케팅은 숨겨진 욕망을 끝까지 뽑아내는 작업이다. 그리고 그것을 애둘로 표현해야 된다. 대놓고 이야기하면 품격이 떨어져서 그것을 사는 사람들까지 없어 보이게 만든다. 기업은 그들이 떳떳하게 살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 주어야 된다. 50조. 자, 사람은 실제로 가장 많이 팔리는 약재 중에 하나가 비아글라 같은 거죠. 예. 우리나라는 특히 더 감춘다고 표현을 해요. 성적 욕망은 소비자 심리학 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그 성적 욕망을 대놓고 오늘 밤, 뜨거운 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표현할까? 이게 좀 심의에 걸릴 것 같아서 선뜻 얘기 못하지만 여러분이 남성이라든가 여성이라든가 이런 쪽에 특성되어 있는 광고들을 좀 보시면은 정말 애들르게 잘 얘기해요. 정말로. 이름이 뭐 베리 국밤도 있고요. 딱 이걸 먹는 사람들이 품위도 있어 보이고 그냥 근데 노골적인 광고들은 일단 심의도 잘 통과하지 못하지만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그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넘어갈게요. 마녀사냥 프로그램이 기획할 단계에서 담당 PD가 내게 자문을 구한 적이 있다. 마녀사냥 기억나시죠? 그 그린라이트, 핑 하던 그 프로그램 신동엽 씨가 거의 핵심이었던 과감한 포메이션이 될 것 같은지 아닌지에 대한 의견을 달라한 것이다. 난 무조건 된다고 했다. 왜? 왜 되냐고? 그 프로그램은 현대 20대 삶을 그대로 보여주기 때문이다. 세상에서 가장 편한 마케팅이 무엇인가 하면 이미 있는 민낯을 보여주는 것이다. 대부분 없는 것을 억지로 상상해다 만들려다가 실패하는데 이미 있는 것을 건드려주면 실패하기 어렵다. 특히 현재 사람들이 암암리에 실천도 다 하고 있는데 차마 대놓고 말하지 못하는 금기를 깨주면 큰 성공을 거둘 수 있다. 예, 진짜 세상에서 성공하는 마케팅은 이걸 다 건드는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죠. 요즘 유행하는 프로그램 예를 들자면 뭐 이혼했어요. 뭐 이혼에 대한 얘기 많이 나오죠. 옛날에 이게 금기였어요. 근데 그 프로그램들이 시청률이 좋죠. 왜? 현재거든요. 이혼한 사람도 워낙 많고 이혼하고 새 출발한 사람도 많고 하지만 방송에서는 항상 가부장적이고 이혼하면 뭐 망할 것 같고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흘러보냈고 혹은 요즘에 에로 부부라든가 1호가 될 수 없어 뭐 이런 것도 에로 부부 같은 경우는 항상 성적인 부분 성인 남녀의 성적인 부분
또 건들죠. 그래서 또 대박이 나죠. 이미 있는 민낯들을 공개를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뭐 동학개미라든가 아니면 요즘에 주식 유튜버라든가 아니면 부동산 유튜버들 핫했던 이유가 대놓고 투기해라. 뭐 지금 이래가지고 월급 벌어가지고 너희들 집 절대 못 산다. 앞으로 그렇게 될 거야. 대놓고 얘기하고 그런 식으로 조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솔직함에 반해서 그냥 어깨 탁 품잡는 사람들보다는 시청률이 훨씬 더 많이 나오고 그들 중에 스타가 나오고 이러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아이템을 좀 고를 때도 지금 있는 현실인데 그걸 대놓고 대기업이 건들지 못하거나 그걸 살살 긁어줄 수 있는 아이템이 있으면 무조건 된다라고 전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런 것처럼 사람들이 암암리 실천도 다 하고 있는데 차마 대놓고 말하지 못하는 금기를 건드는 것도 엄청난 매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다만 이런 것들이 주로 성적인 것에 몰려있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래서 표현을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화장품 기업이 우리나라 여성을 대상으로 드링크를 출시하는 그림을 쉽게 떠올리기가 어렵다. 다이어트 효과는 2주 안에 나타나야 되고 그것도 기다리기 힘들어서 성형수술 감행하는 한국 사람들은 오래 먹어야 효과를 보는 뷰티푸드를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다. 그런 소비자를 상대하던 국내 화장품 회사에서 해외용으로 드링크를 쉽게 기획할 수 있을까? 자, 아모레 퍼시픽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한국 사람들의 시선을 버렸기 때문이다. 우리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결코 알 수 없는, 다시 말해 이해가 안 되는 현상이 문화와 관습이라는 이름으로 그들에게서 일어난다. 그들이 이해 못할 천태만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나의 시선을 버리고 그들의 시선을 차용해야 된다. 참고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이걸 수기로 적다 보니까 오타가 꽤 많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그것을 그렇지 않고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상식만 고집했다가는 우리의 앞길이 가로막힐 수 있다. 59쪽. 이 내용의 뒷면은 뭐가 나오냐면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성공을 했던 아모레 퍼시픽의 전략이 나와요. 중국인들은 바르는 뷰티보다 이너 뷰티를 굉장히 선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먹어서 마시는 예품? 요즘에는 좀 뜨죠. 콜라겐이나 이런 것. 하지만 이 책은 몇 년 전에 적혀진 책이기 때문에 그때 현상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상식을 버릴 필요가 있다. 반대로 얘기해 볼까요? 이 내용을 마케터한테 딱 적용하면 어깨에 통념이란 게 있어요. 어깨에서는 이러면 안 돼. 어깨에서는 이러면 안 돼. 이거를 깨버릴 필요도 있어요. 반대의 시각에서. 그랬을 때 전혀 매력적인 상품, 정말 매력적인 상품이 나올 수 있죠. 섬유 향수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방향제고 탈취제인데 그걸 향수의 이름을 붙여? 그러니까 갑자기 확 틀이 바뀌죠. 그런 것처럼 상품 기획을 할 때 카테고리를 뭐 공략할 때는 시각을 볼 때 좀 자유로워야 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뭐 천주교 시각으로 봤다가 불교의 시각으로 봤다가 기독교의 시각으로 봤다가 이슬람의 시각으로 봤다가 뭐 이렇게 해야 되고요. 뭐 여기 있는 사례는 나오지 않지만 옛날에 한때 LG전자가 대박을 쳤을 때는 핸드폰에다가 그 기능을 넣었대요. 우리가 쓰고 있는 피처폰, 옛날에 쓰던 피처폰에 그 메카라고 아시죠? 그 이슬람의 최고 성지가 메카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메카를 향해 절을 5번을 해야 되거든요. 이슬람 분들은 그런 분들에게 메카를 딱 알려주는 그런 나침판 같은 기능을 넣어서 엄청나게 팔렸대요. 혹은 현대의 그 인도에서 제일 잘 나가는 브랜드 중에 하나가 현대인데 현대의 전략 중에 하나가 그 이슬람인들 혹은 인도인들 위해서 터번 같은 걸 쓰잖아요. 큰 거. 그 터번에 맞게 차축 높이를 높였답니다. 그렇게 해서 팔아가지고 대박이 난 사례도 있어요. 이런 것처럼 그 현지인이나 혹은 뭐 서울, 강남 아니면은 부산 아니면 광주, 여수 각 지역마다 특색들이 있는데 그 특색들의 그 현지의 모습들을 적용하거나 기존의 관념을 깨버리거나 하는 아이템들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좀 내려갈게요. 이 때문에 상상보다 관찰이 먼저라는 것이다. 사람들의 욕망을 보고 나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마케팅할 때 상상할 필요가 없다. 사람들의 속마음, 그 민낯을 가감없이 전달하면 길은 자연스럽게 열린다. 그래봐야 다 망한다. 신기한 것은 모두 일탈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의 삶에 이미 내재져 있어서 톡 건드려주면 터질 것 같은 욕망을 건드리는 아이템이야 성공할 수 있다. 사람들의 삶에 당신의 비즈니스가 체화되길 원한다면
섣불리 무언가를 만들지 말고 그대의 욕망을 빌려오라. 자, 이 책의 거의 핵심이죠. 이 책은 뭐냐면 새로운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놀랍고 아름답고 어메이징한 것들 하지 마. 그냥 그 사람의 욕망이 있는데 그걸 톡 하면 우와 이런 제품이 있어라고 터질 것들을 공략하는 거죠. 가장 많은 예시 온라인에서 가장 히트했던 거 보면 알 수 있어요. 요즘에 최근 히트했던 거 뭐 있죠? 필터 샤워기. 조금이라도 깨끗한 물로 샤워를 하고 싶어. 녹물이 많이 나온다는데 이거를 그렇다고 연수기 같은 거라든가 대형 정화기를 쓸 수는 없잖아. 필터 샤워기. 톡 터지죠. 컵을 요즘 컵을 채워 많이 쓰죠. 컵을 채워 많이 쓰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냥 좀 좋은 의자를 하고 싶은데 좋은 의자는 너무 비싼 것 같고 한번 들여놓으면 약간 작은 집인데 약간 너무 크니까 구닥다리 같고 혹은 내가 자식 생활을 해서 하는데 허리가 좀 안 좋은 것 같은데 그렇다고 집안 인테리어 할 수는 없고 그럴 때 커블 같은 제품이 툭 나오니까 턱 터지는 거죠. 허리도 좀 지지해 줄 수 있을 것 같고 되게 유명한 허리 기술을 가져온 것 같고 이런 느낌이 확 드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욕망이 뭔지를 알고 혹은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그 뭐라고 표현할까요? 원하는 것을 알면은 마케팅이 굉장히 쉬워집니다. 뭐 우주로 막 러버덕 띄울 필요도 없고요. 뭐 길거리에서 막 춤출 필요도 없어요. 그게 아니라 그냥 사람들이 깨끗한 걸 좋아하니까 컨텐츠에 이렇게 소독하는 장면 보여줄까? 월간 칫솔이죠. 보여주면은 좋아하지 않을까? 좋아합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욕망을 톡톡 이해를 하고 그걸 터뜨려주는 마케터들이 정말 좋은 마케터들이다. 그리고 제품 기획을 하시는 분들은 사실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자, 소비자들은 기업만큼 브랜드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 일단 기억을 못한다. 소비자가 우리 브랜드를 좋아하고 사랑해주길 바라는 건 기업의 환상일 뿐이다. 남들과 똑같아 보이면 그 순간 가치가 사라진다. 어떻게든 달라야 된다. 다르면 인지가 되고, 인지가 되니 다음에는 기능을 올리면 자연스럽게 기억된다. 이 프로세스를 나의 차별화에 그대로 적용한 것이다. 송길영이라는 이름 석자를 알리는 것보다 나의 특징과 효용을 알리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에게 기억된다. 이건 사실 저희의 전략이기도 하죠. 저는 이제 조얼이라고 하는 사람 혹은 머니 컨텐츠라는 회사가 사이트 컨텐츠나 상세 페이지 컨텐츠에서는 가장 앞서 있는 기업 혹은 그런 것들을 올인원으로 해주는 유일한 회사라고 저희를 홍보하거든요. 네, 딱 머리 들어오시죠. 그래서 저를 기억하시는 분들은 사이트 컨텐츠, 상세 페이지 컨텐츠, 그 사람 이렇게 하면은 저는 평생 먹고 살 수 있어요. 마찬가지죠. 브랜드나 상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회사를 닥터페일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CM도 하고 하는데 사람들이 얘기를 듣다 보니까 닥터페일 너무 사랑하고 사랑해요 이럴 것 같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달라 보이면 사랑한다는 거죠. 다른 제품, 남들이 따라올 수 없는 기능, 그리고 거기에다가 뭐라 그래야 될까? 거기에 가치를 부여하고 요거는 특별해. 나만 써. 요렇게 하면 간편해. 이렇게 큰 장비 필요 없어. 이런 것들이 가치인 거지. 브랜드 막 마케팅 많이 하잖아요. 요즘 뭐 삼성, 뭐 SK는 친구. 저는 롯데랑 관계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프로모션은 정말 엉망진창이라고 생각해요. 롯데가 왜 친구예요? 그러니까 롯데는 특이한 제품 하나도 없이 고객들한테 그렇게 어필이 안 되잖아요. 그럴 동안에 LG전자 포드 제로 그 삼성인가요? A9처럼 기능에 대해 어필하는 게 훨씬 낫지 않았을까? 제품 하나들을 더 매력적으로 보이고 그거를 대처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게 하고 그래서 나는 A9을 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다이슨 같은 전략이 낫지 않을까? 라고 솔직히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아이들의 담론을 들여다보면 실로 흥미로운 지점이 나타난다. 어른들은 사용을 금지하며 이상한 말만 하고 물건을 파는 기업에서도 제품의 정보를 주지 않으니 자신들이 알아서 정보를 찾을 수밖에 없다. 이 자력갱생의 시스템에서 그나마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언니다. 아이들이 계속 언니들 이거 좋아? 라고 묻는다. 이 언니들은 실제 언니가 아니라 동대문 옷가게에서 우리가 흔히 찾는 그 언니다. 언니 이것 좀 봐줘 하고 인터넷에 글을 올리면 다른 유경험자들이 설명해 주는 것이다. 자, 이 내용은 뭐냐면, 콘돔에 대한 얘기였어요. 예를 들어 성적 도구를 얘기하죠.
그, 이 책은 욕망에 대해서 다룹니다. 욕망 중에 가장 큰 욕망, 제어가 안 되는 게 성적 욕망이잖아요. 근데 아이들도 연애를 합니다. 예, 청소년기 애들도 연애를 하고, 연애를 하다 보면 좀 더 깊은 관계로 가기도 하겠죠. 그렇지만 어른들이 금지를 했어요, 이 시장을. 살 수도 없고, 정보를 얻을 수도 없고, 또 그런 욕구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금기시가 돼 있기 때문에 이분들을 누구 찾냐는 거예요. 언니를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커뮤니티에 가면은 그런 얘기들을 언니 이런 건 어때? 이래도 괜찮을까? 수많은 셀프 성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걸 얘기하는 건데, 이거를 만약에 비즈니스적으로 이용하는 업체들 중에 하나가 뭐 소녀나라, 이거 성적인 얘기가 아니라, 즉 뭐냐면 언니라고 하는 조력자들을 메인으로 내세워서 그들이 조언해주고 추천해주고, 얘기를 해주는 육육걸즈라든가, 이런 업체들이 사실은, 요런 틀이 작용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즉, 우리가 쇼핑몰을 딱 다룰 때 시장 가판 때나 뭐 이렇게 와서 사가세요 이런 게 아니라 조력자로서 기능을 하게 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프리버드나 스클뮤직이라고 하는 양대 악기 업체들도 이 조력자로서 역할을 하고 있고 얘네들이 괜히 1등, 2등이 아니에요. 그래서 좋은 사이트들은 결국 조력자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업체들은 전 수도 없이 얘기할 수 있어요. 프로젝트 매니아, 프로젝트를 잘 사용하기 위한 조력자의 역할을 하고요. 시드물, 민중기라고 하는 화장품 오빠가 열심히 설명을 해줍니다. 그런 것처럼 조력자 포지셔닝이 되면은 정말 다른 비즈니스가 열릴 수 있고 특히 정보에 목말랐던 사람들이 이 사이트는 그냥 상품을 사러 온 게 아니라 즐겨찾기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쇼핑몰이 좀 발전하게 되면은 결국은 컨텐츠 덩어리가 되는 조력자의 형태가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사람의 삶에서 변하지 않는 궁극적인 활동은 의식주 아닌가? 인류는, 인규가 아닙니다. 인류는 그 오랜 세월을 그렇게 살아왔다. 의식주가 충족되면 그 다음에 문화로 관심이 확장된다. 그 다음에 문명이 발달함에 따라 헬스케어, 소셜라이징, 테크놀로지로 관심 영역이 넓혀졌다. 이처럼 사람의 관심의 영역을 따라서 보면 자연스럽게 세상이 보인다. 예. 사람이 어떤 욕망을 먼저 채우고 그 다음은 어떤 욕망을 갖고 싶어 하고 그 다음에는 이런 욕망까지 간다. 자, 이런 것들을 잘 보면은 시몬스가 1,000만 원짜리 침대를 왜 잘 파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회는 사실 되게 많은 빈부격차는 좀 많이 크죠. 하지만 옛날처럼 굶어 죽거나 의식주에 목매다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마켓컬리가 잘 나가는 거죠. 왜 잘 나가냐? 마켓컬리 제품이 절대 싸지가 않아요. 하지만 강남의 엄마들이 쓰는 슈퍼마켓이라는 애칭으로 시작을 하거든요. 좀 비싸지만 사면 믿을 수 있어요. 실제로 밀키트 같은 걸 한 개 사면 시중에서 식당에서 먹는 가격하고 별로 차이가 안 나지만 그래도 사 먹습니다. 왜? 그냥 싸게 많이 사는 것보다 나는 제대로 한 끼를 깔끔하게 먹을래. 이 욕구가 있는 거예요. 그 욕구를 자극했기 때문에 마켓컬리는 사실 쿠팡하고 비견될 기업이 아니지만 쿠팡하고 비견될 정도로 사람들의 머릿속에 딱 탑재가 돼 있죠. 시몬스의 1,000만 원짜리 침대, 데로에르라고 하는 가습기 24만 원, 29만 9천 원짜리 가습기. 그래서 고부가가치를 가지고 있는 제품들의 특징은 뭐냐면 이 단계를 잘 알고 있고 적당하게 그 단계를 공략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그냥 막연하게 싸고 많이 파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800도씨 같은 것만 보더라도 명품을 쓰던 사람들이 명품 퀄리티의 펜을 두세 배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어. 예를 들자면 스타우브나 르크루제 같은 이런 소뚜껑이 있다면 그 주물 무쇠 냄비가 있다면 이거 쓰세요. 중요한 날에는. 하지만 손목이 안 아프게 이런 것들 프레스로 누른 철판도 뭐 음식을 많이 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을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잘 건드려 주면은 얘기가 달라진다. 그냥 만약에 내가 무쇠 냄비를 판다라고 했으면 대부분 업체들은 무쇠 냄비입니다. 싸게 잘 만들었어요. 제발 좀 사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하지만 800도씨 같은 경우는 명품에 비하하지 않는 퀄리티인데 가성비 쪽으로 굉장히 훌륭하고 일상 요리에는 괜찮습니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니까 팔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사람이 어떠한 의식주 욕망을 가지고 있고 그 단계가 채워주면은 어떤 식으로 뭐 예를 들어 이걸 공유하고 싶어 하는 건지 그러면은 그 공유 채널에서 만든 제품 기획 요소를 만든다든가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이해를 하는 마케터들이 잘해요. 네, 내려갈게요.
단 여기에는 조건이 있다. 업을 정할 때는 내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 된다. 내 생각에 그 조건은 세 가지다. 첫 번째는 그 일이 사회적으로 유용한가? 두 번째는 내가 잘할 수 있는가? 세 번째는 남이 할 수 없는 일인가, 인가다. 어, 저도 제 일을 업이라고 표현합니다. 어떠한 직업을 얘기하고 직급을 얘기하죠. 창업을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신규 아이템, 온라인에 이제 네이버 파트너스퀘어에서 강의를 하다 보면은 요즘은 온라인화 돼 있어서 대면을 잘 못하지만 오프라인 교육을 하다 보면은 이제 초롱초롱초롱하게 제 앞에 오셔서 이런 얘기를 해요. 전 뭐 하면 좋을까요? 예, 저도 모릅니다. 예, 신규 아이템, 내가 무슨 일을 할 때는 이분이 얘기한 게 맞아요. 첫 번째, 이 일이 사회적으로 유용한가? 기존의 제품들보다 훨씬 더 유용하고 기존의 시장에 유용함을 주고 고객한테도 유용함을 줄 수 있는 제품인가? 두 번째, 내가 잘할 수 있는가? 내가 온라인에서 온라인 쇼핑몰 현실 굉장히 치열하거든요. 맨날 아침에 오고 휴일이 없어요. 되게 잔인하죠. 막그 요식업보단 좀 나을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쇼핑몰 운영하면서 뭐 슈퍼카 끌고 매일마다 저기 여행 가고 불가능합니다. 쇼핑몰은 일단 묶여요. 주 5일이 딱 묶이고 6일까지 묶이기도 하고 끊임없는 모든 걸 다 할 줄 알아야 되고 이걸 내가 잘할 수 있는가 또 생각해 보셔야 돼요. 2,500원에 목숨 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나만 할 수 있는가.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가 이 쇼핑몰 했는데 모든 사업은 이거예요. 저도 이걸 생각하긴 되게 싫어했어요. 그냥 처음에 마케터는 그냥 잘 팔면 되지. 지금 상태에서 잘 팔면 되지라고 생각했지만 사업적인 측면을 보잖아요. 내가 만약에 이게 커졌을 때 혹은 내가 이걸 했을 때 경쟁사가 짓밟을 수 있는 사업인가? 경쟁사가 쉽게 모방해서 카피할 수 있는 사업인가? 혹은 내 직원이 나가서 똑같은 걸 차릴 수 있을 것인가? 그럼 하면 안 돼.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 기한이 뭐 예를 들어가지고 뭐 한 2년 정도는 버틸 수 있겠다는 냉정한 계산이 있고 2년 동안 내가 집을 한 채 살 정도의 돈을 벌 수 있다. 그 정도면 하셔도 되지만 방금 얘기한 세 가지에 딱 해당이 되면요. 반드시 그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그 일 때문에 항상 잠을 못 자요. 그래서 그런 아이템이 있다. 여러분 사업 중에서도 여러 가지 아이템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아이템이 있다 그러면은 그 아이템은 좀 힘을 좀 빼고 잘하는 놈한테 몰아주시는 것도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잘하는 것, 이미 잘하고 있다는 거는 이 세 가지가 다 충족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자, 한마디로 우리 모두 장인이나 예술가가 되어야 한다.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이런 직업들은 모두 과거에 정해져 있는 방법만 그대로 익혀선다는 안 된다는 공통점이 있다. 게다가 이런 직업을 택해 돈을 벌기까지 미리 투자해야 될 시간과 노력이 상당하다. 무엇보다 컴퓨터가 할 수 없는 일을 할 자질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라기는 어렵다는 불편한 진실을 외면할 수가 없다. 123쪽. 공감합니다. 좋은 마케터는요, 예술가예요. 혹은 장인입니다. 어떤 관계만 주구장창해서 거기에 득도를 이룬 사람, 아니면은 세상의 관점을 굉장히 다양한 각도로 봐서 다양하게 표현하는 사람, 이걸 예술가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좋은 마케터들은요, 시야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도 이제 음악 했던 사람이지만 예술가 출신들이 경계가 없어요. 생각의 경계가. 자유로워요. 생각이 저기로도 날아갔다가 여기로도 날아갔다가 저 사람도 봤다가 그러니까 스스로 생각할 때도 나는 굉장히 흙수저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금수저의 삶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가 금수저의 삶에서 어떤 제품을 보기도 했다가 흙수저의 삶에서 그 제품을 보기도 했다가 이런 걸 할 수 있는 사람을 예술가라고 하는데요. 이런 예술가들이 마케팅을 잘합니다. 비즈니스 개념만 좀 탁 기술만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리고 마케터들은 그래야 돼요. 이 마케팅 책 알맹이에서 소개한 인문학으로 광고하라도 그 내용이 적혀 있고요. 그리고 많은 광고 대가라든가 마케터 장인들은 그런 것들을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나는 이것만 했는데 못할 것 같아. 그러면은 온라인 마케터를 좀 구하시든가 아니면은 좀 온라인 사업을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보세요. 마케팅의 끝은 결국 예술이에요. 뭐 뜬금없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화 전시회, 다양한 영화 혹은 내가 좋아하는 분야의 예술적인 분야를 접목시킬 방법 혹은 그런 시각적으로
좀 넓혀 가셔야 됩니다. 고의적으로라도. 그랬을 때 좋아요. 실제로 저희도 직원을 뽑을 때 어떻게 뽑냐면 예술적인 눈이 좋은 사람을 뽑거든요. 왜냐면은 경영학과도 뽑아보고 아니 뭐 경력이 많은 분도 뽑아봤는데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술적인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살아남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뭐 워낙에 마케팅이란 게 시야가 넓고 깊은 일이기 때문이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러한 흐름을 보고 나면 요즘 엄마들의 특성이 명확해진다. 똑똑하게 자라서 사회생활도 할 만큼 하면서 30년 넘게 자기를 중심에 두고 살던 여성이 엄마가 되었다고 갑자기 심사임당 모두가 되겠느냐는 것이다. 현모양처 이런 것들이 갑자기 되지 않는다. 이제는 아이의 행복처럼 자신의 행복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을 실천에 옮기는 엄마들이 대세다. 그래서 엄마의 역할은 예나 지금이나 고되지만 그래도 마냥 힘들어하고 죄책감에 시달리기보다는 예쁜 엄마, 행복한 엄마가 되고자 애쓰는 모습이 이들의 표현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여기서 재미있는 점이 있다. 자기 혼자서만 좋아서는 안 되고 나의 예쁘고 행복한 모습을 누군가가 봐줘야 행복이 완성된다는 것이다. 유유자적, 안빈낙도하는 삶은 이들이 바라는 완전한 행복이 아니다. 누가 보더라도 저 정도면 행복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된다. 오죽하면 명분 있는 행복이란 말이 나오겠는가. 자, 요거는 제가 최근에 저희 사례로 많이 나오지만 베트 사례라서 자주 소개하는 제로엘이라고 하는 가습기를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이 제로엘이란 가습기를 보면은 중요한 포인트가 나오죠. 여기가 아이방 가습기라고 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여기 보이시나요? 아이방 가습기라는 게 포인트인데, 자, 보통 마케터들은 단순하게 생각하면 아이방 가습기 그러면 애기만 보여주려고 노력해요. 애기만 딱 있어가지고 가습기 딱 하고. 근데 잘 파시려면요, 엄마가 예뻐야 돼요. 엄마가 예쁘다는 게 미녀가 아니라 엄마의 모습이 다른 사람이 볼 때도 좋아 보이게 해야지 그들에게 공감이 됩니다. 왜? 요즘 엄마들은 똑똑하거든. 내가 예쁘길 바라고 나를 관리하는데 굉장한 시간을 쓰는 분들입니다. 안 되는 일도 하고 바쁘지만 그런 분들에게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사진이에요. 여기 사진들 보면은 애기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엄마의 모습이 중요합니다. 반드시 두 명이 같이 나와야 돼요. 이런 버릇들이 바로 이런 책을 읽으면 나올 수가 있는 모습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주중 퇴근 후 휴식을 취하며 배우자와 함께 가볍게 맥주 한 병을 마신다. 이 말은 곧 맥주를 블라인드 테스트 해보면 사람들의 머릿속에 위의 장면이 떠오른다는 뜻이다. 이 맥주의 광고를 찍는다면 당연히 이러한 장면을 따와야 할 것이다. 자, 예를 들자면 맥주 광고를 한다 그러면은 여러분 맥주 하면 어떤 생각이 나요? 그러면 너무 지쳐가지고 집에 딱 들어왔는데 따끈따끈한 음식에 맥주 한 잔. 이 장면이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마케터라면 뭐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장면을 연출하는 거죠. 그 장면을 연출을 탁 하고 갑자기 공유가 나오면서 청정락어 이러면 훨씬 더 효과적일 것이다. 뭐 이런 거죠. 자, 새롭고 흥미롭지 않으면 주목받지 못한다. 전통에 갇힌 박제된 한국이 아니라 주체와 객체가 만나 함께 변화하며 만들어가는 한국이야말로 언제나 새롭고 흥미롭다. 주목이 경제의 기본 요소로 자리 잡은 세상이 당신의 비즈니스는 어떠한 새로움을 주고 있는가? 154쪽. 자, 새롭고 흥미로운 것을 만들라는 거죠. 하지만 이분은 얘기합니다. 약간 말이 모순되는 것 같지 않아요? 아까 전까지는 새로운 거 하지 말라며. 근데 새롭고 주목받아야 된대. 근데 이분이 얘기하는 건 새롭고 주목받으려면 그 사람의 욕망에서 새로운 것들을 발견해내라는 거예요. 기존의 사람들이 욕망을 발전되고 나아갔는데 그걸 대체할 만한 상품이 없거나 혹은 그 상품이 그 욕망을 표현해주지 않는다면 그건 새로운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새롭다는 거는 나만의 머릿속에 있는 아름다운 뭐 마블 같은 세계가 아니라 그 사람이 보고 싶었던 거,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시각적으로 팡 터트려주는 걸 얘기하는데 아까 전에 말 나온 김에 제로엘이라는 회사가 그런 걸 잘하고 있다. 왜? 제로엘은 하와이급 에어 컨디션이라는 단어가 메인 단어거든요. 그리고 하와이에 가 있습니다. 왜? 사람의 욕망을 톡 터트린 거예요. 그냥 가습기 쓸 거야? 그냥 공기청정기 쓸 거야? 하와이급 에어 컨디션으로서 그리고 하와이 모습을 보여주니까 사람의 욕망이 펑 터지고 작년 후반기에
자연기아식 1위의 브랜드로 단 10개월 만에 올라가게 됩니다. 엄밀히 따지면 4개월 만에 올라갔고요. 예, 핫한 트렌드를 잘 먹었죠. 자, 마케터로서 내가 바라보는 시장의 핵심 타겟은 2049 젊은 층이다. 반면 적어도 나 같은 마케터가 그다지 중요시 않는 계층이 있다. 50대 이상의 남성이다. 오죽하면 50대 이상을 겨냥한 프로그램에는 광고도 많이 걸리지 않는다. 이유는 단순하다. 그들은 아무것도 사지 않으니까. 소비를만 할 뿐 아내가 사주거나 점원이 권해주는 대로 산다. 마케터는 구매 의사 결정을 하는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성이나 아이들, 젊은이들의 욕구에 초점을 맞춘다. 그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원하는지를 아는 기업이 성공한다. 예, 이거는 요즘에는 조금 나아졌는데 이런 얘기 있어요. 30대 기혼자는 금치단다자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30대 기혼자 남자분들은 안 삽니다. 사지 않아요. 50대 이상의 남자분들도 사지 않아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게 있어요. 실버 시장이 막 성장할 것이다 해가지고 실버 아이템을 저한테 제안하신 분이 있었는데 저희가 이런 제안에 거절했습니다. 그들은 사지 않습니다. 특히 남자분들은. 자, 남자분들 중에 사는 분 있죠. 골프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여유도 즐기고 그래서 엄청나게 시장이 발달돼 있어. 그래서 여러분이 타겟을 볼 때는 인구 구성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누가 구매 의사 결정을 집중적으로 하고 적극적으로 하는 타겟층이 있는가. 최근에 뜨고 있는 구매 결정 의사층은 40대 이상의 여성분들이죠. 그들을 위한 뭐 브랜드도 굉장히 성장을 하고 있고요. 의류 불황기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처럼 시장은 인구 구성 막 이렇게 항아리 표로 이렇게 해가지고 뭐 베이비 세대가 어떻게 되고 이런 거 집어치우세요. 그게 아니라 어떠한 타겟이 구매 의사결정을 적극적으로 하고 돈을 많이 쓰는지 그것만 보시면 됩니다. 추천하고 싶은 업종이 몇 개가 있죠. 예를 들어 오토바이 하시는 분들 오토바이 하면 배달 쪽 빠라바라바라밤 뭐 이런 거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요즘 오토바이 쪽들은 럭셔리해요. 집에 벤츠 정도 하나 있어요. 특히 할리 데이비슨 혹은 1000만 원이나 500만 원 이상의 오토바이를 타시는 분들 다 세컨으로 타고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요 오토바이 2, 300만 원 막 바르는 거 일도 아닙니다. 자동차 세차하시는 분들 벤츠 같은 거 셀프 세차하면 얼마 나오는지 아세요? 5, 6만 원씩 나오는 분도 있어요. 하루 종일 12시간씩 무릎 꿇고 세차합니다. 그들을 위한 세차 전문 용품들 이런 것처럼 구매 의사가 명확한 타겟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그들의 욕망을 제대로 끄집어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 책은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한다. 예, 마케팅 기술이 아니라 마케터의 마인드와 시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책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쿨하면 비싸게 팔 수 있다. 메르세데스 벤츠나 샤넬은 쿨하다. 쿨하다는 건 단순히 예쁜 게 아니라 멋진 것이고 결정적으로 비싼 것이다. 그런데 CEO가 쿨하지 않다면 그것은 회사의 재앙이다. 더욱이 우리는 이미 가격을 무기로 삼을 수 없는 위치가 되었다. 중국이 버티고 있는데 어떻게 그들보다 싸게 만들겠는가? 아이폰을 생각하는 팍스콘의 직원은 130만 명이다. 졸죠? 여기에 당신의 욕망이 보인다가 대만에서 번역 출판되었는데 팍스콘 회장이 그 책을 읽고 나를 초청해 주어서 임원진들 대상으로 강의를 한 적이 있대요. 그래, 그때 가서 절실히 느낀 점은 이제 중국 기업과는 단순한 전략으로 싸울 수 없다는 사실이었다. 이들의 기술력이 괄목한 만큼 성장한 데다 결정적으로 임금은 여전히 저렴하다. 164조. 자, 적극 공감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저렴한 제품들은 대부분 중국에서 수입을 하죠. 예, 그럼 국내에서 제조를 하면 단가가 달라요. 그렇다고 국내에서 제조하는 게 품질이 아주 좋으냐? 사실 아닙니다. 국내에서 제조를 하면 장점은 있죠. 제일 좋은 거 연구 개발이 좀 능하고 그래서 다른 기능, 좀 더 괜찮은 기능을 구현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QC, 품질 관리가 좀 더 좋죠. 왜냐면 중국에서 컨테이너 들어왔는데 다 불량 뜨고 이런 경우도 흔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하지만 품질이 좋아서 한국 제품 하는 건 아니에요. 한국 제품도 고장이 잘 나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 대량으로 만드는 중국보다 품질이 떨어지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비싼 걸 잘 파는 기술을 익혀야 돼요. 필수입니다. 제조사라면 더 비싼 거를 더 그들의 욕망에서 끄집어낸 기능을 어필하면서 팔아야 돼요. 싼 거 파지 마세요. 가격과 수요의 곡선이란 게 있잖아요. 저는 그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시장을 우리가 다 먹을 건 아니거든요. 온라인 같은 경우는 시장을 전체를 먹겠다고 온라인만 하는 분들은 없어요. 정말 시장을 다 먹고 싶으면 전국 각지에 대리점 다 깔아야지.
그럴 게 아니라 내가 특정한 타겟만 노린다고 한다라고 하면은 그 타겟만 노리기 위한 고부가 가치 제품을 취급한다면 나는 존경받을 수도 있습니다. 왜? 이 제품을 파는 건 나밖에 없으니까. 그런 것처럼 예를 들자면 저는 오토바이를 좋아해요. 20년 전부터 오토바이를 탔고 뭐 폭주족은 아니라 시골에 유유자적한 걸 좋아하는데 그래서 제 페이스북 보면 오토바이 사진도 많습니다. 최근에 무슨 제품을 샀냐면 바이크 달인이라는 제품을 탔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자, 이 바이크 달인이라는 제품을 샀는데 리뷰가 꽤 많아요. 이 가격이 꽤 비쌉니다. 이 통 하나에 19,800원인데 이 통이 오토바이 한 번 세차하면 다 날라가요. 그러면 딱 생각하죠. 아, 야, 셀프 세차장 가가지고 2, 3천 원이면 세차하는데 이런 거 한 통에 19,800원짜리 왜 사? 삽니다. 왜? 나는 시간이 없어. 세차로 가고 싶은데 세차도 하고 싶은데 할 수 없어. 그래서 광택도 되고 좀 비싼 오토바이도 잘 이렇게 칠해준다는 이 바이크 달인의 제품을 무려 4만 원치를 샀거든요. 삽니다. 이 제품은 사실은 일반 세차 폼 만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예상하지만 이 제품의 이름이 바이크 달인이기 때문에 산 거예요. 요즘에 이런 분들 많아요. 에어팟이 30 몇만 원대의 그 이어폰 시장을 열었듯이 사람들은 생각보다 돈을 쓰는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내 제품은 그렇게 비싸게 안 사는데요. 그렇다면 그 비싼 가치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품 계획을 하실 때는 더 비싼 거, 하지만 남들이 절대 따라할 수 없는 것, 이런 것들을 보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이 요식업계에 종사하지 않는다면 먹부림에 별다른 흥미를 느끼지 못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세상 만사는 모두 연결돼 있으므로 어떤 사회 현상은 기회에서 찾을 수 있다. 예컨대 당신이 제약회사에 다니고 있다면 사람들의 복통에 주목할 것이다. 지금까지 위장약을 아저씨에게 팔았다. 예전에는 위와 같은 관련된 고통이 전날 과음한 아저씨들의 속쓰림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은 회식에서도 과음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 오히려 홀순날 폭식하고 짝순날 거식하기를 반복하는 젊은 층의 위장이 더 문제다. 그렇다면 같은 위장약을 팔더라도 마케팅 메시지를 다르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술 마시는 40대 아저씨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스트레스를 먹는 것을 푸는 20대 여성으로 팔 수도 있지도 않는가 말이다. 자, 이분은 대기업 쪽의 브랜드 마케팅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분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래서 뭐가 나왔죠? 요즘에 속쓰림이나 위장에 대한 내용 보면 상쾌환, 뭐 이런 것들 많이 나오잖아요. 여성을 타겟으로 한 게 많이 나오죠. 왜? 옛날의 관념에 갇혀 있지 않고 새로운 신세계의 식습관에 주목했기 때문이에요. 자, 예컨대 구글은 직원들의 식습관 데이터를 분석해 건강 관리를 한다. 구내 식당에 비치한 초콜릿 용기와의 거리를 분석하여 직원들의 간식 섭취 패턴을 파악한 다음 초콜릿을 불투명한 단기에 담아 보이지 않게 하고 건강식은 투명 용기에 담았다. 냉장고에서 탄산음료는 아래쪽에 두고 눈높이 위치는 생수를 비치해 쉽게 짓게 했다. 이런 사소한 조치만으로 직원들의 생수 소비가 47% 증가했고 설탕이 첨가된 음료의 소비는 7%가 감소했다. 결과적으로 구글의 뉴욕 사무실 직원은 7주간 310만 칼로리의 섭취를 줄였다. 178쪽. 아주 사소한 배치나 내용만으로도 훨씬 더 다이나믹한 효과를 보일 수 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뭘까요? 생수 소비가 47% 감소하고 음료 소비가 7% 감소하고 7주간 310만 칼로리를 섭취를 줄였다라고 기록한 사람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모든 데이터는 남아있을 때 효과적인 거지 데이터 없이 그냥 무언가 해봤는데 잘 됐다. 이 직감은 별로 좋은 건 아닙니다. 온라인에서도 적용할 수 있죠. 이건 오프라인의 습관에 대한 얘기죠. 온라인에서도 배너에 더보기 버튼을 누른 것은 클릭률이 훨씬 더 늘어나고요. 해외 방수팩에 해외여행 필수품이라고 하는 아이콘을 붙이는 거는 62%가 상승하기도 합니다. 구매율이. 이런 사소한 것들. 혹은 구매율이 높은 제품을 배트 상품으로 배치하면 훨씬 더 좋은 효과가 나기도 하죠.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별건 아니지만 배치만으로도 매출이 올라간 경험이 있어요. 자, 그러니 물성을 보지 말라. 물성은 아무것도 아니다. 즉 상대방의 마음에 대해 깊이 보아야 된다. 그때부터 답이 보인다. 같은 마케터라도 누구는 기능을 말하고 누구는 제품을 말하고 누구는 소비자를 말한다. 이 와중에 소비자도 아닌 인간을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누구도 그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생각의 지평이 그만큼 넓고 깊다는 것이다. 자,
마케터는요, 나중에 그 마케팅을 잘 하다 보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인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자, 볼까요? 여기에 나온 내 나이 이왕이면 꽃다운 29, 이왕이면 행복하게 뭐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포르미 도시락 제 하단에 보면은 인간에 대한 게 나와요. 도시락이 맛있어요가 아니라 점점점 제목 외면하게 되었죠. 살은 꾸역꾸역 집어넣고 있어야 될 지경에 이르렀을 때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인간을 얘기하잖아요. 가장 강력합니다. 이 책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소비자가 기능, 제품이 아니라 인간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그 사람의 시야를 이길 수 있는 마케터는 없다는 거죠. 자, 누군가 어려움을 알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배려하라는 말은 어떤 한가한 소리처럼 들리지만 사실 기업이 하는 모든 활동이자 그들이 지향해야 될 바다. 나아가 소비자를 어떻게 하면 잘 배려할 수 있는지가 기업의 핵심 과제다. 좋은 말입니다. 예, 배려하는 제품, 배려하는 기능을 잘 갖추고 그거를 배려하면서 설명하면 브랜드가 돼요. 그러니 상대가 좋아할 것이라고 섣불리 넘겨짚지 말아야 된다. 관찰하고 그를 위해 고민을 끝까지 할 때 부가가치가 극대화된다. 그러니 더 오래, 더 깊이, 더 천천히 고민해야 된다. 단순히 얼마나 많이 팔지 고민하던 생각의 프레임을 바꿔서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고 어떻게 그것을 충족시킬지를 옮겨가자. 선물을 하겠다는 마음으로 고민을 시작하자. 자, 마케팅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객들이 뭘 보면 좋아할까? 고객들이 뭘 들으면 달콤해할까? 고객들이 어떠한 이벤트를 해주면 즐거워하고 선뜻 참여할까? 그래서 시나리오를 쓰다 보면 기뻐요. 행복해지고 입가에 웃음이 딱 자리 잡습니다. 물론 시나리오 쓰기 전까지는 죽을 것 같죠. 게임이 그렇게 재밌고 막 딴 거 엄청 하고 싶어요. 근데 무언가 마케팅 플랜을 시작하게 되면 즐겁습니다. 왜? 그 사람이 즐거워할 것 같으니까. 이게 마케터의 기본 소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막연하게 오늘 매출치가 얼만데 너 이거 매출치 올리기 위해서 이거 써! 이게 아닌 거예요. 자, 넘어갈게요. 이게 영상이 좀 길어지다 보니까 좀 줄이겠습니다. 팔지마다 배려하라. 어쩌면 이 책의 결론인지도 모른다. 팔려고 하지 마라. 그러면 팔 수 있다. 반대로 팔려고 하면 못한다. 이유는 두 가지다. 희귀해야 가치를 유지할 수 있다. 예컨대 봉떼 캔디의 자기소개를 보면 서부 프랑스에 본사를 둔 고급 캔디 제조업체이며 150년간 가업을 이어가고 있다고 한다. 전통 있는 가죽 기업답게 정통성이랑 품질이랑 가치를 지키기 위해 일부 공정은 수작업을 고집하고 있다. 한마디로 많이 못 만드는 것이다. 이런 설명을 듣고 있으면 매번 품절 사태를 빚는다고 소비자가 항의할 수도 없다. 품질 유지를 위해서라는 건 어쩔 수가 없다. 자, 뭐 어쩔 수 없다는 거죠. 자, 이게 뭐냐면 많이 팔려고 하면 무조건 싸게 혹은 많이 뭐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분은 이렇게 죽으려 하면 살 것이고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이게 마케팅에도 맞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 품질을 위해서 수량을 조절하고 제한된 수량을 팔고 고객한테 배려하듯이 얘기하면 훨씬 더 낫다라는 겁니다. 결국 관건은 무엇인가? 배려하라는 것이다. 사람들의 마인드를 읽고 배려해야 된다. 데이터를 볼 때도 단순히 그 안에 나타난 패턴을 해석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봐야 된다. 상대방의 마음을 알아야 그를 도와줄 수 있으니까. 로그 분석 보시죠. 방문자들 들어오고 구매율이 몇 퍼센트인지 확인하고 반송률이 몇 퍼센트인지 확인하고. 근데 이걸 볼 때도 이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다양하게 볼 수 있습니다. 옛날에 반부베베라고 하는 업체의 사이트 리뉴얼 할 때 로그 분석을 본 적이 있는데 특이한 데이터가 있었어요. 뭐냐면은 반부베베라고 하는 키워드로 많이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이 되게 많이 들어왔어요. 카페에서 알려줬는데 근데 회원 구매율이 낮은 거예요. 당시에는 엠페이가 없었을 때입니다. 보통 사이트로 들어오면 혜택을 받고 싶어서 회원 구매율이 높아야 되는데 비회원 구매율이 생각보다 높은 거예요. 왜 그럴까? 육아용품이면 정보 취득하는 사람의 성향도 있는데 자, 결론. 반부베베에 들어왔는데 반부베베에게 존경심을 얻을 수 있을 만한 이야기를 섭득하지 못했기 때문에 한번 사고 말지라는 심리가 작동했다라는 결론을 그 데이터 하나로 유추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마케터가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가격을 싸게 팔고 진열을 멋지게 하는 게 아니라 반부배배를 리스펙트하게 존경심을 끌어낼 수 있는 이야기들을 잔뜩 배치하는 거죠. 그래서 엄청난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데이터를 볼 때도 사람의 마음에서 보셔야 돼요. 자, 이 내용은 로그 분석을 얘기할 때 한 번 더 얘기할 수 있도록 할게요. 취향 저격이라는 격정적인 표현이 이를 단적으로 드러낸다. 요즘 소셜 데이터 상에는 자주 보이는 표현에 취향 저격이 있다. 자기 취향에 딱 맞다. 스스로 저격당했다라고 고백하는 표현이다. 이 표현의 기저에는 남들의 눈보다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에 대한 확신과 주체적 자신감이 담겨 있다. 맞는 얘기죠.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책을 마치기 전에 제대로 관찰하고 배려하는 법에 대한 소소한 팁을 하나 드리겠다. 당신의 아이가 학교에 돌아왔을 때 표정을 본 적이 있는가? 길거리에 마주친 수많은 사람들의 얼굴에서 표정을 못 읽지만 당신의 아이의 표정을 읽잖아요. 왜? 애정이 있기 때문에 보이는 것이다. 오늘의 키포인트입니다. 애정을 가지세요. 사랑이 마케팅입니다. 오글거리지만 사실이에요. 자, 영상이 꽤 길었습니다. 그쵸? 예, 이 책은 제가 할 말이 그렇게 많지 않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서 짧게 찍을 것 같았는데 생각보다 오래 찍었습니다. 결국은 마케터도 사람이고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했을 때 더 효과적이고 새로운 사업의 기회, 새로운 아이템에 활로가 생길 거라고 확신합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머니 컨텐츠의 조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